안녕하세요. 슈퍼노바입니다. 매년 1월은 13월의 보너스라 불리는 연말정산을 하는 달입니다. 벌써부터 1월 15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열리는 게 기다려지실 텐데요. 오늘은 연말정산 꼼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언론에서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옴에 따라 연말정산을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소개해줍니다. 하지만 본다고 실제 도움이 되셨나요? 어차피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소개를 해주고 있어 별 도움이 되지는 못하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세법이 어떻게 바뀌었다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100원이라도 더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거죠. 그럼 조심해야 할 사항부터 먼저 짚어드리고 절대로 안 들키는 꼼수도 이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진 실손보험 처리한 의료비를 전액 의료비 공제를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사고가 나서 100만원 의료비를 지출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대부분 실손보험 한 개씩은 들어놓으셨을 겁니다. 실손해서 80만원을 돌려받았다고 하면 실제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20만원이지만 다들 100만원 전액을 소득공제 받으셨을 겁니다. 근로자 개인이 기억하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연말정산 담당자들도 이것을 알 방법이 없어 그대로 신청을 해주었으며 국세청에서도 이를 추적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018년엔 이렇게 이중으로 의료비 소득공제를 받으면 큰일 납니다. 바로 보험회사들이 실손보험 지급 내역을 국세청에 보내는 걸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실손보험 처리한 의료비는 올해부터는 꼼꼼히 챙기셔야 합니다. 이중공제를 받아서 가산세를 내는 일이 없도록 말이죠. 국세청 전산에 자료가 들어가는 순간 100% 자동으로 걸린다 생각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론 가짜 기부금 영수증입니다. 몇 년 전부터 국세청에서 아예 작심을 하고 잡고 있는 사항입니다. 연말정산 담당자도 연말정산 신고 시에 의료비 지급 명세서와 기부금 지급 명세서는 필수로 국세청에 신고를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아직도 거짓 영수증 제출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큰일 납니다. 특히 고소득자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국세청이 표본을 뽑을 때는 총소득을 기준으로 1억이면 1억, 8천이면 8천 이런 식으로 가이드를 잡고 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너무 가이드가 낮으면 표본이 많아져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그리고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보면 월별 출력이 되는 항목들이 있다는 거 아실 겁니다. 보험료, 의료비,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이 바로 그것인데 그 이유는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이 있는 기간에 지출한 금액에 대한 것을 소득공제 받는 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 1년 중 5개월만 근무를 해도 1년치를 다 공제받고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국세청에서 그걸 문제 삼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국세청도 굳이 월별 출력을 되게 해놓고 이것 안 잡는다? 이건 이상합니다. 다 알고 있을 텐데 말이죠. 원천징수 영수증을 신고하면 근로소득 기간이 정확하게 다 나옵니다. 국세청이 조만간 잡기 시작할 거란 말이죠. 지금까지 얘기 드린 실손처리보험료, 가짜 기부금 영수증, 근로소득 제외기간에 사용한 영수증 이 세 가지는 국세청에 다 자료가 있으니 무조건 피하셔야 합니다. 100원 더 받겠다고 하다가 괜히 가산세 물게 되기 때문이죠. 그럼 우리는 어디서 꼼수를 부려야 할까요? 현재 소수 아시는 분들만 아는 안경 콘택트 렌즈 구입비가 바로 그것입니다. 1인당 5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죠. 3인 가구라고 합시다. 남편만 소득이 있고 총 급여가 3천만원입니다. 그러면 3명이 50만원씩 150만원의 안경을 구입했다고 가정하면 총 급여의 3%, 즉 90만원이 넘는 금액이면 의료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안경원에서 끊어주는 영수증 제출 요청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그냥 제출하시고 공제 받으시면 됩니다. 잘 아는 안경점에 가서 안경 맞추시면서 좀 더 끊어달라고 하셔도 되고 그냥 복사 떠서 매년 사용하셔도 됩니다. 이건 요령껏 하시면 됩니다. 참, 그리고 인당 50입니다. 60만원, 40만원 이렇게 끊으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다음으로 월세 세액 공제입니다. 국세청은 근로자들이 매년 월세 세액 공제를 더 쉽게 받을 수 있게 기준을 완화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나요? 집주인들 소득에 과세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동안 월세 수입을 받는 집주인들이 세금을 피하려고 신고를 안 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집주인들이 월세 계약 시 월세 세액 공제를 안 받는 조건을 걸기도 합니다.
그냥 오케이 하시고 계약을 하세요. 5년이 되기 전에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경정 청구를 해서 돌려받으시면 만사 오케이죠. 집주인 입장에서는 짜증이 나겠지만 원래 본인들이 부담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연말정산에서 가장 큰 부분은 부양가족 공제 부분입니다. 인당 150만원이나 되기 때문이죠.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을 하고 싶은데 두 분 중 한 분이 소득이 있으면 망설여지실 텐데요. 그냥 본인이 받으시면 됩니다. 법적으로 물론 안 되죠. 법에선 실제 부양을 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 연말정산 담당자도 확인을 안 합니다. 부모님은 자식들이 이중으로 공제만 받지 않으면 아직은 그냥 패스죠. 이중으로 받으시면 빼박입니다. 무조건 걸린다는 얘기죠. 이것만 형제들끼리 교통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러다 소명하라고 나오면 어떡하냐 걱정하실 텐데요. 그럴 땐 부모님이 사이가 안 좋으셔서 실제 별거 하신다 정도로 하시면 됩니다. 2018년 연말정산 꼭 13월에 보너스가 될 수 있도록 잘 챙기시길 바라며 제가 얘기 드린 꼼수도 과하지 않은 범위에서 적당히 쓰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 생각하시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